점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모의고사 하나 찍 풀고 버리고 찍 풀고 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95% 이상의 학생이 자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면 이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인지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수능 직전 무조건 1등급 받는 공법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아는 개념인데 시험장에서 막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과연 아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두 번째 1등급 학생들은 무조건 하는 공부법을 좀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세 번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는 개념인데 시험장에서 막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 개념을 아는 것 같은데 낯선 자료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이게 이제 연습 부족이기도 하고요. 그 개념을 아주 완벽하게 내가 체화를 했느냐도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 1등급 가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아니라 아는 개념을 낯선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안다는 거는 이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떤 문제가 A이기 때문에 B이고 B이기 때문에 C다는 논리를 만들었어. 논리가. 근데 이걸 갖다가 B를 쏙 빼고 A하고 C만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못 푸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물어보는 주제를 자체를 조금씩 바꾸면은 학생들이 완전 낯선 문제로 인식하고 아예 다른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의 구조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평가원은 단순한 개념 암기를 묻지 않습니다. 낯선 자료를 통해서 유형을 딱 접했을 때 아, 이게 이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끌어내는 걸 갖다 원하거든. 이게 바로 수능 시험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정말 내가 이 개념이 체화될 정도로 개념을 잘 봤거나 아니면 그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거나 아니면 문항을 통해서 연습이 됐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아는 게 아닌 거야. 알겠지? 아, 내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95% 이상의 학생이 자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와. 그 왜 안 나오냐면 이게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를 인지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언가 모르는 게 나오거나 까먹은 게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수능 전에 내가 알게 됐네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파고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그럼 1등급을 받는 학생들 공부법이 뭐냐? 일단은 중요한 게 비슷한 유형의 역대 기출문항을 N회 독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항 거의 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가 딱 봤는데 이 문제의 구조를 내가 한번 만약에 틀렸었어. 그럼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었잖아, 이거를. 이 구조랑 거의 똑같네? 이런 게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 대박이야. 왜냐면 어차피 너희들 지구과학은 범위 내에 나오는 시험인데 나왔던 게 또 안 나오겠니? 당연히 나와, 똑같은 주제가. 근데 완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그림으로 나오겠니?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이게 핵심 포인트야. 하지만 그 요소를 갖다 쓴단 말이야. 아, 이게 그 기출 요소를 갖다 썼구나. 그런 걸 아셔야 되고요. 평가원과 유사한 고난도 엔제나 실무 문항으로 사고력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낯선 느낌 주고 똑같은 개념인데 이거 분명히 봤던 그림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계속 여러분들 접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문제. 그러면 내가 점점점 적응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이거구나. 아이, 잡았다 요놈. 뭐 이러면서 찾아내는 거야. 그럼 봐봐. 문항이 요구하는 핵심 개념과 암기 포인트를 정리를 당연히 하셔야죠. 그 다음에 아, 이 문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였어.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틀렸었지. 아, 그럼 이게 맞네. 그럼 앞으로 나오면 맞춰야지.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 역대 기출 자료 및 선지를 비교해서 사고 패턴을 점검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거를 A는 B다 했는데 내가 B는 A에다 이거 틀렸네. 원래 똑같은 건데 그냥. 그지? 그럼 왜 틀렸을까? 그 흐름을 갖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문제는요, 평가원 문제도 마찬가지고 풀고 나서 나오고 보면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봐봐, 얘들아. 비슷한 유형의 역대 기출 문항들 보시면 이번에 구평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률 43% 문항인데 자원소 정보를 적어가지고 모원소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원소래잖아, 그죠? 그럼 모원소는 여러분들 100%니까 100에서 자원소 빼면 모원소거든. 그래서 모원소가 점점 줄어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런 패턴을 갖다 문제를 냈었는데 여기 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역대 기출 문항들을 갖다 계속 보시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시평에서는 처음 분의 자원소 함량을 줬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자원소 함량만 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여러 방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자원소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고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감기를 찾거나 아니면 혹은 원소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으로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죠? 이 패턴들을 갖다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패턴 연습이 좀 돼 있으면 이거는 그게 이거였어. 그래서 딱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9평 20번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요, 얘가 자원소 함량을 준단 말이야. 요거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야. 다른 형태로 바꿔가지고 표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래프를.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건 뻔하거든. 모원소와 자원소의 함량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패턴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맨날 절대연력 문제 풀 때 계속 이런 얘기 하거든. 같은 기간 동안 같은 비율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반감기 찾은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된다.
아니면 반감기가 안 나왔으면 반감기에 준하는 어떤 단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갖다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 데이브레이크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문항이 요구하는 핵심 개념과 암기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모원소, 자원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구나. 그 다음 역대 기출선지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갖다가 이게 모원소가 나올 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화성함 보시면 동위원소에 붕괴 곡선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자원소, 모원소를 가지고서 이용해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몇 퍼센트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학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거. 처음 함량에 대한 X의 현재 함량. 그러니까 모원소의 함량을 주고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이 어떻게 된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갖다가 어떤 비율로 줄었는지를 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연령을 찾는 거죠. 절대 연령이 나이거든, 그죠? 그럼 봐봐, 역대 기출자료 및 선지랑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게 선지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이 문제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딱 끝나는 겁니다. 공부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이런 1등급 공부 루틴을 갖다가 그대로 설계한 컨텐츠가 데이브레이크예요, 선생님이.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모의고사가 데이브레이크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쥐어짜가지고 만들어 주려고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흐름대로 좀 학습을 하시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이게 해설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해설서가 여러분들 이만해. 모의고사 한 4회차인데 한 200페이지? 어쨌든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냥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많이 틀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여러분들이 상방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셔야지 그냥 모의고사 하나 찍 풀고 버리고 찍 풀고 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한 번에 오답 정리까지 하고 기출 정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촬영하는 시점이 50일 부근입니다. 근데 한 50일 정도면 여러분들 진짜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모의고사 보고 촬영하다가 지금 이 영상 찍는데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밤 늦게 내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게 나야, 얘들아. 내가 거기 있어. 항상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여러분들 원하시는 성적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끝.